번째 순서인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장까지 흐름이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오늘 그 종가 단일가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많이 올렸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그 2,000포인트 이하에서도 뭐 줄기차게 매도했던 그런 투자자들인데 3,200선 상단에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다고 해서 뭐 추세를 크게 바꾸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올라온 만큼 또 수급이 또 뒤집어지게 되면 횡보하는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그 중국 증시가 60일 이동 평균선이 121선을 하향 이탈하는 중장기 데드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은 경기 과열 때문에 또 최근에 원자재 급등을 포함한 물가 문제 때문에 긴축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동조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우리 증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들의 흐름도 함께 보자 이런 말씀이고 지난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오늘 또 뭐 노바백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호재 인식을 하면서 오늘 올리긴 했지만은 이 사실 뭐 이 그 집단 면역과 관련된 그런 것은 미국이 이제 5월 정도에 집단 면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한 6개월 정도 미국보다는 이제 뒤지게 됐다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결국 그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지수가 많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턴을 하고 있는 뭐 경기가 회복되는 소비재나 또는 경기 관련주나 또는 금리가 이제 어쨌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자산주들 관심을 두면서 접근하되 너무 많이 올라있던 성장주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성장주들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승하는 추세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에 한해서 좀 조심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김동호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언제까지 이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점을 높여가는 하루였고요. 전기차가 오랜만에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백신과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되면서 코로나19 3위, CMO 4위, 또 오늘 콜드체인이 6위에 차지하면서 백신 관련주 3가지가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조선주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적 호조 관련해서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 하나인 화학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 9위 K컨텐츠가 10위에 차지하면서 오늘 다양한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종목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면요. HMM 오늘 10%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명신산업이 10%대 상승했고요. 엑세스바이오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강하게 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6% 상승했는데요. 장중에 더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9.28%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한과학 26%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철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까지 제기되고 있죠. 6%대 상승 보여줬고요. 효성 그룹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화학 11%대 급등 보여줬고요. 동화기업 계속해서 급한 상승 추세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대장주격으로 가장 큰 상승 보여줬는데요. 종가 역시 9%대 상승 보여줬고요. 또 캐리소프트 이번 달에만 상한가를 몇 번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 상한가 보여주면서 종가 상한가 가까이에 안착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언제까지 상승할지 상당히 궁금한 HMM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물동량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이 종목은 어쨌든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라서 원래 실적장에서 이 실적이 좋아서 가는 데는 계속 고가 맞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해운 경기가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게 막 미국에 몰려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쨌든 해운 업황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HMM 같은 종목의 어떤 실적 호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경기 회복이 되는 동안에 실적 호전주로서 예를 들면 뭐 산업재나 또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데 특히나 이 해운 관련해서는 지금 수급이 뭔가 꼬여서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이 종목은 이제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채널 상단이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4만 한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언저리 가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매물 얻어맞은 자리가 보이는 것처럼 아마도 4만 한 2천 원 정도 가면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되 지금은 좀 더 가는 관점에서 가고 특히나 이제 보유하신 님들의 경우에는 익절 라인 잘 챙겨서 가시면 좋겠는데 3만 3,900원 정도, 3만 4천 원 정도가 종가 이탈이 안 일어나면 일단은 목표치까지 더 들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일단은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서 계속 끌고 가보자, 고다라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랜만에 또 자동차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신산업인데요. 핫스탬핑 기술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차체를 가볍게 하는 또 경량화 관련된 그러한 기술인데요. 명신산업이 경량화 기술을 바탕으로 또 관련 부품을 테슬라의 또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명신산업이 핫하게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은 좀 올라왔지만은 혼자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 테슬라가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가상화폐와 연관된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오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5%에서 장 중에는 플러스 4%까지 오르는 그런 급등락의 양상을 계속 보이는데 항상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이 지난 주말에는 10% 하락 그리고 오늘은 장초 저점보다 한 9% 상승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게 큰 그림에서는 이제 버블이 깨지는 그런 신호다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어떤 향방 이렇게 썩 낙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중국에서 테슬라를 이제 보내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실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테슬라의 향후의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가 있어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 많아도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2년 정도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요소도 아무튼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는 생산 부진에 따른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와중에 혼자 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은 좀 쉬어갈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이니만큼 너무 강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또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2천만 명분을 공급
한 바 있죠, 사전에. 그리고 노바백스 CEO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하면서 오늘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주목받았는데 종가는 1%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5월에 이 안정성과 관련해서 백신 허가 심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까지 끌고 가도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료가 다 노출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을 볼 때 미국의 화이자 같은 종목도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기현상을 벌일 정도로 가고 있지만 화이자 잘 못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좀 우리는 이제 이 백신을 생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튼 지금 이 종목은 뭐 테마주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펀더멘탈로 뭐 밸류나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잡기는 어려워서 오늘 또 기술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이틀째 지나고 3일째 빠졌던 갭라인까지 올라 갭을 메꿨다고 봐서 네.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요새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내일장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유럽과 미국에서 5월쯤에 백신 허가 심사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까지 큰 악재가 없지 않은 이상 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허가가 떨어졌을 네. 때는 그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화이자도 고점을 못 돌파했거든요. 네. 노바백스는 화이자보다 지금 거의 3분기 정도 늦게 지금 제품이 허가가 나게 될 건데 이런 요소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1등주도 고가를 못 넘어가는데 2등주 넘어가는 일을 기대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는 테마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반짝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개인적으로는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7위를 차지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부문 매출액이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 미얀마 가스전 투자비 회수 비율이 감소하면서 실적은 딱 기대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강한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잘 아는 종목입니다. 뭐 예전에 주식회사 대우이고요. 네. 이 대우의 무역 부분을 이제 인수해서 포스코가 왜냐하면 과거에 대우 시절에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제일 전 세계에 잘 팔던 회사가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그래서 인수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철강 쪽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건 틀림없이 맞는 일인데 미얀마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우 인터내셔널 그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이고 미얀마 사태에 대한 좀 자신하기 어렵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함께 포함이 되니까 당분간 그 문제가 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맞다고 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얀마 투자비 회수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 하지만 철강 이 업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이니 만큼 오늘도 올라온 종목들 보면 해운, 철강 뭐 상당히 민감주들이 가득한데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철강 쪽은 가장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가 철강 산업에서 가장 그 전 세계 시장을 두고 다툼이 심했던 나라가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일본이었고요. 일본 철강사들이 지금 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네. 구조조정에 들어갔냐면은 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군함을 만들고 우리는 상선을 만들었는데 두 개가 이제
부딪히면 군함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일본의 철강이나 이제 조선 이런 산업들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결국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사가 사라지니까 승자 독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철강과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석탄 사용량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결국 저가 철강을 생산하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과거에 중국에서 밀려 나오던 저가 철강도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제값을 받으면서 품질 측면이나 가격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또 친환경 탈탄소와 관련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경쟁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서 철강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한 번 더 찾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국의 저가 철강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제값을 받으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새롭게 그야말로 이 친환경 시대의 최고의 섹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친환경 시대가 또 도래하면서 중국과 또 일본의 철강 파워가 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8위를 차지한 효성화학입니다. 1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배가량이나 상향을 한 여파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이 좋아서 간다는데 뭐 방법이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수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구르 쪽에서 생산하고는 면화나 이제 여러분들 옷을 만들 때는 석유화학에서는 과거에 뭐 나일론 이렇게 화학 섬유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야말로 모라는 게 이제 그 양모에서 나오는 모직이 있죠. 그리고 면직, 여기서 이제 면직은 바로 면화. 목화에서 뽑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그 주요한 원자재인데요. 이 효성화학은 이제 석유 화섬이라 그래서 석유 화학에서 뽑아낸 석유에서 뽑는 섬유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급 소재로 이 스판텍스나 이런 게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면화나 이런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어쨌든 옷은 만들어야 되겠고 면직은 사용이 잘 안 되니까 결국 그 틈새만큼의 어떤 틈새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고급 소재로 인한 그 부분하고 또 요즘에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수소차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요소. 그러니까 면직을 지금 안 쓰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화학 섬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관련 가격이 오르면서 가는 거라서 효성화학은 뭐 목표가 2배나 올렸는데 뭐 2배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1차 타겟은 여기까지는 일단 보이는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50만 원 근처에 가면은 좀 쉬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효성화학도 보면은 기관들이 오르면 여기 검은 선 근처에 오르면 때려놓고 검은 선 근처에 오르면 때려놓고 검은 선 근처에 오면 때려놔서 오늘 검은 선 근처에 올라왔거든요. 내일부터 또 이 리포트 발로 또 올라왔다라고 해서 슬슬 매도 나오면 또 여러분 고점 잘못 물리고요. 이 종목 물리면 한 번 물리면 한 15% 정도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목표가가 2배가 되더라도 맨날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점에서 조정을 좀 활용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단 이 고의견 드리는 것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뭐 고점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네,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일단은 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4종목만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HMM, 현대미포조선, 효성화학, 동화기업만 고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강 산업도 좋은데 또 오늘 또 조선주 중에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오늘 종가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뭐 편안하게 이 종목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볼 그런 종목이고요. 네, 이 수익이 여기 보시면은 검은 선이 어디 위치인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검은 선 가니까 안 가죠.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8만 원 2천 원 정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치는 7만 6천을 드렸지만은 8만 2천 원 정도까지 목표치 상향을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의 경우에는 대략 6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보시고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포조선이 가는 것은요. 지금 이제 그 조선 경기는 집 짓는 거랑 비슷해서 30년 주기설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4년부터 8년까지 이제 대시세가 중국 때문에 났고요. 거기부터 30년을 플러스하면 2038년, 2034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시세는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교체 수요인데 또 우리나라가 교체 수요의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 오래된 그 조선들이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수리조선의 세계 최대 강자 바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수리조선 뜯어 고치는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옷을 막 양장점이나 이런 데 수선을 해서 많이 입었잖아요. 배는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좀 수리해 갖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수리조선의 어떤 효과가 많이 크고 그런 사이클에 와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은 선 잘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미포조선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무료 방송 소개도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후 5시 무료 방송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마도 중국이 긴축에 들어가거나 이 금융 쪽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온통 여기저기 전부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다 이제 버블이다. 여기저기 그냥 풍선 터지는 일만 이제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러분 계좌를 보존하고 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와 같은 대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5시 무료 방송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불꽃인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어차피 상투친 종목 반등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단단하고 앞으로 1년, 2년도 계속 여러분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오후 5시 무료 방송 준비됐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시 기억해 주시고요. 고엔스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